엣지인데 엣지는 이제 가장자리예요. 탁구 칠 때 보면 엣지입니다. 그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끄트머리에 딱 맞으면 엣지고 그냥 점수를 얻는 거잖아요. 끄트머리 맞으면 공이 튀지 않고 그냥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걸 엣지라고 하는데 이제 엣지하고 비슷한 말이 마진입니다. 그 시장에 가면 이거 물건은 마진이 얼마야 이런 말씀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진이 요게 원가. 원가대로 팔면 손해잖아요. 원가대로 팔면 뭘 해야 되냐면은 이 끄트머리에 마진을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마진을 붙여서 팔면은 그 마진이 원가를 빼면 이익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진이 이익이란 뜻이에요. 엣지도 이익이란 뜻이거든요. 가장자리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엣지가 이익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엣지는 보통 가장자리 여유란 뜻인데 여기서는 이익이란 뜻으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 엣지의 동의어는 어드밴티지.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세요? 완전히 내신하고 모의고사는 다릅니다. 방향이. 그리고 자, 빈칸 추론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잘 나오는 형태니까. 여기 이제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라 이건데 원래 교재에서는 이거였어요. 능력이 부족합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질병과 맞서 싸울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대로 안 내고요. 이렇게 바꿔서 문제가 나옵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단어를 바꾸는 거죠. 그럼 여기 이 vulnerable이라는 이 단어도 한 번도 안 나온 단어예요. 그럼 이 단어를 모르면 답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죠. 이게 취약한, 병에 잘 걸리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병에 취약합니다. 질병과 싸우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보시면 어머님들, 아버님들 이 정도 됐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한지 좀 느낌이 오세요? 그냥 계속 단어 문제잖아요. 본문이 안 나왔던 단어들을 아는지 모르는지 거기다가 조금 더 가면은 해석을 똑바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두 가지를 꼭 해야 되는데 시켜보면 싫어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아래 글을 요약하시오 이런 건데 이게 굉장히 어떤 학교나 다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그러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글은 읽어서 내용을 알아요, 학생들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뭐 하는데? 언어 기술을 가르치는데 효과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누구보다도 어른들보다도. 그럼 텔레비전 프로그램하고 어른들하고 언어를 가르쳤을 때 어른들이 더 낫다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이에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약을 하라는 건데 이 문장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럼 이제 이 문장을 해석을 못하고 그 다음에 acquisition이나 crucial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럼 이런 단어들을 모르면 그냥 실컷 공부는 해놓고 문제는 못 풉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effective가 나와서 효과적인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근데 쭉 읽어보면 효과적이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 effective를 바꿔서 앞에 im 붙여서 ineffective를 써야지 되는 거예요. 상당히 어렵죠. 이 정도 문제를 맞추고 못 맞추고가 이제 등급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지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어하고 해석 능력 요게 돼야지 한번 겨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안 돼버리면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이 40점 있잖아요. 이게 남의 점수가 아니고 자기 점수가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고 어휘력이 떨어지면은 그냥 계속 틀리는 겁니다. 공부를 하긴 했는데. 자, 조금 쉬운 문제도 있긴 합니다. 이렇게 단순히 이 단어 맞았나 틀렸나 이거 이제 물어보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옵셔널 선택적인데 여기는 compulsory라는 강제적인 단어로 바꿔서 이제 틀렸다 이런 건데 단어를 외우는 방법은 되게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러프트 이렇게 있거든요. 이 러프트가 어근으로 깨다 부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뱅크는 은행이잖아요. 은행을 깨부수는 거니까 파산한 이런 뜻이에요. 은행을 깨부수니까. 그 다음에 러프트가 깨다고 그 다음에 cor은 완전이라는 뜻이거든요. 완전히 도덕성을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패한, 타락한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디스는 안 좋은 거거든요. 깨서 안 좋게 만드는 거. 파괴하다, 무너뜨리다 이런 건데
요렇게 그 어근을 이용해서 외우는 방법도 있어요. 단어를.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에비던트하고 아비어스하고 어페런트하고 다 명백하냐는 뜻이거든요. 얘는 이제 어떻게 외우라고 하냐면 에비야 이런 말 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에비야, 그래서 아비, 에비 아비, 그 다음에 페어런트는 부모잖아요. 야 니네 에비 아비 부모는 명백하지 않냐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센스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가장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거보다 어떻게 이게 훨씬 더 잘 외워지면 이걸 외우는 거예요. 에비 아비 부모는 명백한 거고. 그 다음에 보컬은 말이라는 거 아실 거고, 이퀄은 이퀴는 똑같다는 뜻이거든요. 목소리가 똑같아요. 그러면 분명한가요? 애매한가요? 애매하죠. 목소리가 똑같으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모른단 말이에요. 애매한. 그 다음에 MB는 두 개예요. 하나가 아니고 두 개란 말이에요. 이건 저건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애매한. 그 다음에 이렇게 UN하고 UN은 not이에요. 애매하지 않은 거니까 명백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애매하지 않은 거니까 명백한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는 방법도 있고요. 또 사이코패스란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정신병자라는 뜻인데, 사이코가 정신이고 패스는 병이에요. 사이코패스가 정신병자인데, 로지가 학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패스가 정신이고 로지가 패스가 병이고 로지가 학문이니까 병을 다루는 학문, 그래서 병리학이에요. 그 다음에 세러피는 치료라는 뜻이고, 이렇게 외워도 되는데 자꾸 패스하니까 병이 나지 이렇게 되는 거죠. 패스알러지. 발음을 최대한 이용하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학생들 가르칠 때 이게 굉장히 무시했거든요. 아니 이게 좀 이렇게 가르쳐야지 이렇게 이게 뭐야 했는데, 근데 후자가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패스하니까 병에 걸리니까 병리학, 그 다음에 세러피, 병을 확 세려버리니까 낫잖아 치료,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베니시하고 베니시는 앞에 글자 하나만 다릅니다. 위에 거는 사라지다고 밑에 거는 추방하다예요.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헷갈리더라고요. 뭐 두세 시간 후에는 알겠는데 한 2, 3일 지나면 어떤 게 사라지다지? 그래서 비잖아요. 비를 뒤집으면 시어도 되잖아요. 이렇게 사라지다. 그래서 단어 외울 때는 모든 센스를 다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근을 이용해서 외우는 게 좋으면 그렇게 가는 거고, 이거 센스를 발휘해서 외우는 게 좋으면 이렇게 하는 거고, 최대한 많이 외워야 돼요. 그런데 발음하고 우리나라 말 뜻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 저는 이게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 정리를 해야 되고요. 어휘가 지금 쭉 보시면 동의어, 반의어 이 부분 상당히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어책에 보시면 이게 학원에서 만든 단어책 일부분인데, amplify에서 이렇게 동의어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clarify에서 동의어를 이렇게. 처음부터 이것도 외우면서 같이 외우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렇게 표제어만 외우고요. 이제 두 바퀴 정도 돌아갈 때 그때 이제 동의어까지 정리를 같이 외우게 하는 거죠. 동의어를 꼭 외워야 됩니다. 아까 계속 시험 문제에서 비슷한 단어, 동의어 이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동의어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질문을 드리면 답을 안 하실 거죠. 영어의 가장 큰 특징은 똑같은 뜻인데 똑같은 단어나 똑같은 어구를 안 쓰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비슷한 의미의 말을 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동의어가 필요한 거죠. 똑같은 의미를 전달할 때 똑같은 단어를 안 쓰는 게 영어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의어를 시험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동의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금방 나오죠. 그래서 시험에 당연히 동의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반의어는 거기다 not을 붙이면 반의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반의어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의어, 반의어를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학교 시험 준비하는 교재인데, 여기 보시면 이런 교재를 오른쪽에 동의어, 이런 걸 오른쪽에 동의어, 그 다음에 반의어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학생들 시험 준비를 시켜줍니다. 단어가 2,400, 3,600, 4,800, 5,500인데 중학교 졸업하면 이 정도 단어를 외웁니다. 2,400개. 간단해요. 한 번에 한 학년에 800개, 3, 8은 24.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한 학년에 1,200개, 1,200개. 쉽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마치면 3,600개, 2학년 마치면 4,800개, 수능 볼 때 5,500개면 충분합니다. 5,500개 외우고 있다고 해서 수능에 나와 있는 단어를 모두 아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 알면은 수능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단어를 다 알고 시험 보는 건 아니거든요. 나머지는 몰라도 시험 볼 수 있는 그런 지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 지나서 3,600개, 2학년 4,800개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단어는 많이 알고 있으면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적어도 한 4,000개,
이 정도를 알고 들어가면 유리합니다. 시험 볼 때. 어차피 5,500개 정도 외워야 되는데 조금 더 일찍 해서 4,000개를 먼저 외우고 들어가 버리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1학년 지났을 때 3,600개가 아니라 들어갈 때부터 4,000개를 알고 있으면 어휘의 확장이나 동의어, 반의어 나오면 맞출 가능성이 확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단어를 최대한 많이 외우게 해서 보내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제가 작년에 한 번은 실패, 한 번은 성공했는데 막 외우게 하니까 네, 그냥 선생님 이상해요. 선생님 대부분 선생님 이상이에요. 선생님 이상한 게 아니고 그냥 공부를 많이 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